안녕하세요, 이트뜻입니다. 오늘 리뷰할 바이크는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입니다. 일단 간단한 스펙을 보자면 411cc 단기통 공랭식이고요. 기변을 하게 된 사유를 일단은 설명드려야겠죠. 저는 원래 부캐너 250을 타고 있었는데 너무 잦은 장고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 클래식과 어드벤처 장르를 합쳐놓은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특징은 앞뒤로 큰 타이어를 볼 수 있는데요. 앞에는 21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뒤에는 17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 먼저 보이게 되는 부분, 윈드스크린이 있는데요. 이 윈드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 달려서 나오는데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전 주인이 스티커 제거제를 잘못 뿌려 변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근데 계기판을 한번 보게 된다면 키온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는 이 속도계, 그 밑에 자그마한 LCD 판에는 시간, 온도, 기어 단수, 그리고 총 누적 거리, 그리고 밑에는 트립 A, B, F라는 게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고 내가 얼마나 주행했는지를 알려주고, B 같은 경우에는 기록하고 싶은 주행거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1000km마다 0으로 다시 돌아오니 그 점은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교체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씁니다. F 같은 경우에는 모드 변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름 게이지에 빨간 칸으로 게이지가 이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대략 5리터 정도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며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주행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사이드 스탠드가 펴져 있는지 접혀져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RPM 계기판이 있고요. 그 아래 하단에 보게 되면 기름 게이지와 나침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핸들 뭉치를 보게 되면 특별한 점이라면 왼쪽에 이제 초크라는 게 있습니다. 추운 계절에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이 초크를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로 하게 된다면 시동이 조금 더 잘 걸리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제 양 옆에 있는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보다 안쪽에 있도록 설계를 해놨는데요. 좌우 꿍을 했을 때도 이 사이드 미러가 부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하단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면은 기름 탱크가 있어요. 기름 탱크 같은 경우에는 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를 넣고 돌려서 열게 되면 기름 탱크에 붙어 있는 상태라서 기름을 넣을 때 이 주유 캡을 올려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덜하고요. 그리고 이 기름 탱크의 양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브라켓, 이 기름 탱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드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시트가 있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푹신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마치 스펀지 마냥 쏙쏙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앉았을 때도 상당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장거리 주행에도 엉덩이가 크게 베이지 않고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트를 분리하는 방법은 차체 왼쪽에 텐덤 시트 밑을 보게 되면 여기 열쇠를 넣는 칸이 있는데요. 열쇠를 넣고 돌리게 되면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텐덤 시트부터 그리고 운전자 시트도 이렇게 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뒤에 달려있는 브라켓이 있습니다.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순정 브라켓의 많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강 브라켓을 꼭 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양옆에 이제 만약에 사이드 박스를 달고 싶다 하면은 그 사이드 브라켓을 달아서 박스도 같이 달 수 있는 점, 튜닝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이 헤드라이트와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할로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후미등만 이제 LED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탠드와 메인 스탠드가 있는데요. 사이드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왼쪽 길이가 길어서 왼쪽의 높이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사이드를 세우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탠드가 있다는 점은 정비를 할 때 유용하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지면이 좀 울퉁불퉁하거나 하는 경우에 메인으로 세우신다면 또 안정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지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았을 때 두 발이 완벽하게 끝까지 닿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닿는다고 보시면 되고, 제 키는 175입니다. 핸들에 딱 손을 올렸을 때 사무용 의자에 앉은 듯한 편안함을 받을 수 있고요. 장시간 주행 시에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주행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411cc지만 250cc 정도의 출력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고속은 120 정도에서 잘 안 올라갑니다. 거의 1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앞뒤로 ABS가 장착되어 있고요. 브레이크를 잡아봤을 때 조금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특히 뒤에 누군가를 태웠을 경우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상당히 많이 밀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얀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서스펜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방지턱이나 조금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날 때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고도 스탠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몸에 이제 충격이 거의 전해지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이 무게중심이 아주 잘 잡혀 있어서 누울 때 쉽게 누울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설 수 있습니다. 허나 단점으로는 앞뒤 타이어가 오프로드용으로 끼워져 있어서 좀 많이 눕는다 싶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0 초반에서 시외 주행을 하게 되면 30 초반까지 나오는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되게 연비가 많이 좌우되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비, 빼먹을 수 없는 또 중요한 점이죠. 정비에 있어서는 일단은 엔진 오일은 맨 초기에 오일을 넣을 때는 2.3L가 들어가고요. 그 뒤로는 1.6에서 1.8L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매뉴얼 상에는 보충 주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은 15W50을 사용합니다. 대리점은 전국에 있고요. 소모품 수급은 쉬운 편인데 부품 수급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좀 구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베이나 알리를 통해 직접 구매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를 통해 많은 튜닝 용품도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해 보자면, 일단은 가성비가 좋은 바이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고 가격도 4,500만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튜닝용품도 다양히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그런 바이크가 4,50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쓰임새로 쓸 수 있는 바이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퇴근 용도도 괜찮고, 임도, 장거리, 모토 캠핑 같이 여러 방면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좀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 단점이 조금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동 꺼짐 현상인데요. 여름철에 이제 더운 날씨에 이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N단에서 1단으로 이제 기어를 넣었을 때 갑작스럽게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철이 되면서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는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뽑기운이 조금 있다고 하니 이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또 다양한 라이딩을 통해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